안녕하세요. 루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부모 자식 간 역증여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증여라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한 꼴이 됐다.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. 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을 건데 그 중에 뭐 깡통 전세도 이런 역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역증여를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, 공동명의를 취득할 때요, 흔히 발생하는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, 과세관청에서도 과세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면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를 7억짜리를 사는데, 대출 4억 5천을 끼고 이제 사는 겁니다. 엄마랑 아들이 그 5대5씩 그 공동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은행에서는 주채무자를 한 사람으로 잡죠. 그래서 아들이 이제 채무자가 됐어요. 그러면 저희가 그 엄마와 아들이 그 0.5씩 그 5대5로 등기를 했다는 뜻은 이 대출액도 사실은 반씩 부담을 하겠다. 반씩 나가겠다는 그런 뜻인데, 실상은 봤더니 아들이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다 이거죠. 뭐 원금도 갚아 나갈 수 있고. 근데 이제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이자나 원금을 갚는 자의 채무로 봅니다. 근데 채무자도 아들이고 실제 이자 갚아 나가는 것도 아들이다 그러면 이 4억 5천은 이 대출은 아들의 몫으로 봅니다. 아들의 채무로 봅니다.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만약에 등기를 이 그 대출 요 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원래 등기를 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기가 났어야겠죠. 그 엄마 몫은 2.5억이고 7억 중에 2.5억이고 아들이 대출로 이제 취득한 부분 즉 4.5억 요 비율대로 해서 사실은 등기가 5대5가 아니라 35.7 대 64.3으로 등기가 원래 났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났어요? 5대5로 났죠. 즉 3.5억 대 3.5억 요 비율로 해서 등기를 낸 거죠. 그러니까 고로 이건 뭐예요? 엄마는 실제 2.5억밖에 부담을 안 한 건데 3.5억치로 등기를 냈으니 1억은 사실은 아들이 엄마한테 증여를 한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역증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그럼 아들이 엄마한테 1억을 증여한 걸로 그 보는 건 맞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세무서나 뭐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고 있느냐? 과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. 왜? 일단은 그 채무자는 아들이지만 이런 경우 이제 취득할 때 일단은 그 이자나 원금을 반씩 갚겠다는 이제 그 공동등기했다는 뜻은 반씩 갚겠다는 의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일이 이거 뭐 반씩 갚아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그 대체로 이렇게 취득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아들이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뭐 과세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거 증여다.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 발생하느냐? 여기서 이제 아들의 지분을 아버지에게 부담부 증여로 넘기려고 합니다. 왜? 채무자가 아들이니까요. 그 아버지로 이제 변경을 하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대출액을 그 아들도 반, 엄마도 반씩 만약에 부담하고 있다면 요 50% 부담부 증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아들의 그 총 증여가액 이제 그 7억에 샀지만 8억으로 이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아들 목 증여하는 가액은 4억이고 그 다음에 이 대출액 4.5억도 엄마도 부담하고 있다면 2.2억만큼은 그 채무액으로 그 부담부 증여 그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빼주면 순수 증여하는 금액은 1.75억으로 해서 요거는 양도가액, 요거는 증여가액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대출액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? 아들 거라고 그랬죠? 즉 아들의 목 4억만큼 50%에 해당되는 4억만큼을 아버지가 인수하면서
채무 4.5억을 되레 더 많이 인수했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0.5억만큼은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역으로 증여한 걸로 봅니다. 즉 아들 입장에선 이런 거죠. 아버지한테 4.5억을 받아서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그거를 그 4.5억 받은 걸 보니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4억은 정당한 대가로 받았고 0.5억은 증여로 해서 받았다 이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은 4억, 증여가액은 0.5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양도가액으로 4억에 해당되는 양도세 그 아들 입장에서 내셔야 되고 비과세라면 뭐 세금 없겠고요. 그 다음에 증여가액 5천이죠. 5천은 뭐 부모 자식권 5천은 빠지니까 증여세는 당장은 없겠죠. 그러나 이런 논리로 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깡통전세인 경우도 이렇게 역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깡통전세라는 건 뭐예요? 갭 투자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. 최소의 금액으로 구입했는데 시세가 하락했어요. 그런 경우가 이제 깡통전세가 발생하겠죠. 이런 깡통전세를 부담부 증여할 경우도 역증여가 발생한다 이거죠. 즉 지금 시세가 8억이에요. 최초 구입가는 뭐 한 10억 5천에서 5천만 주고 샀는데 시세가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. 거기 전세가 보증금이 10억이 있어요. 이런 경우 이거를 아들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부담부 증여로 넘긴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실제 증여가액은 얼마예요? 시세인 8억인데 아버지가 인수한 채무액은 얼마예요? 10억이란 말이죠. 10억. 즉 그래서 2억만큼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되레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증여한 거나.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양도가액 8억이고요. 그 다음에 증여가액은 2억으로 해서 2억에 따른 증여세 5천 뺀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야 되겠죠.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빌라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깡통 전세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혹시 부담부 증여 줄 때 요거 좀 역증여 문제 발생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참고 삼아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